언론 보도를 통해서 민주당 이 지도부가 탈당을 강하게 설득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조정식 사무총장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윤관석 의원에게 탈당을 해야 한다 이렇게 설득을 했고 고심 끝에 윤관석 의원이 당 지도부의 제안을 수용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나서서 탈당을 권유한 게 맞습니까? 정확한 내용을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지도부의 의견이 전달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윤관석 의원이 지금 명분을 좀 쌓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윤관석 의원의 입장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고 아까 존재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둘 다 똑같은 사안 같은데 왜 누구는 탈당 안 시키고 누구는 탈당시키느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내용도 윤관석 의원이 명분을 쌓고 싶다 하는 것과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저는 두 가지 사건이 정확하게 다르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재명 대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 사건들이 사실들로 적시돼서 기소 내용, 영장 청구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송영길,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건들은 이런 사실들이 검찰에서 수사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수사 중인 사안인데 모든 것들이 언론을 통해서 나오면서 마치 이 사람들이 진짜 실제 범죄자인 것처럼 낙인을 찍고 가기 때문에 이 사건이 두 개가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성만 의원, 윤관석 의원, 송영길 대표의 이 사건들이 검찰에서 공소장에 적시가 돼서 이 사람들의 내용들이 우리가 영장 청구 내용이라도 나와 있었고 그것들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주체가 있었다면 정치 탄압으로 규정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아마 의원총회에서 겹치거나 많은 당원들과 국민들께 여쭤볼 텐데 해당 내용들은 그냥 확신범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치 마구잡이로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기가 좀 어려운 만큼 탈당을 해서 해당 문제를 풀고 오는 게 맞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당의 여론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과 연결시는 것은 조금 더 바람직하지 못한 것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의혹 단계라면 오히려 더 이렇게 우리 식구인데 좀 우리 의혹 우리가 막아줘야지 뭐 이런 게 더 오히려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국민들께서 지켜보기가 힘들어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무 한쪽 측면에서만 증거물들이 나왔고 이미 이름과 목소리까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오히려 국민들께는 더 불쾌감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해결하고 들어오는 방식을 택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결하고 다시 돌아오라. 민주당 지도부가 당초에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해서 좀 미온적인 대응을 보였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의총에서도 당 지도부가 처음에 좀 무능했다 뭐 이런 얘기, 질타도 쏟아졌다고 하는데 여론의 문매, 이런 일련의 상황들 김세훈 교수님 논평 한번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녹취록이 이제 전국적으로 막 보도가 됐잖아요. 그 목소리도 다 나오고 그 대화 내용 중에는 이제 송영길 대표가 연루되었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내용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송영길 전 대표 측에서 9,400만 원과는 달리 또 돈을 살포하고 있는 정황이 있다라는 식의 얘기도 나왔었고 또 이성만 의원이 다 이런 것들이 뭐 보좌관과 송영길 대표에게 보고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왔었고 그러니까 이렇게 육성으로 보도가 나가는 상황에서도 이걸 어떻게 그렇게 범죄자로 낙인 찍을 수가 있냐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그러면 이제는 정말 현행범으로 체포되지 않는 한 우리가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정도의 정황들이 나오고 있는데도 이걸 검찰 탄압이다, 검찰이 뭐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다, 이제 이런 이야기는 좀 많이 공색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재명 대표가 좀 의외로 아예 초반부터 이 사건이 불거졌을 때 뭐 죄송하다고도 하고 검찰의 조사를 촉구하기도 했잖아요. 네. 좀 의외였어요. 왜냐하면 이제 본인의 수사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검찰 탄압을 아주 오랫동안 아주 줄기차게 이야기했고 모든 당원들이 다 동원돼서 어떻게 보면 방탄을 한 건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검찰의 조사를 촉구한다라는 게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본인의 수사는 탄압인데 또 다른 의원이나 다른 정치인에 대해서는 검찰을 믿는다는 건가?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강경하게 대응을 할 수가 없죠. 모양새가 너무 이상하잖아요. 본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방탄해놓고 이제 와서 이런 의원들이 연루됐다고 하니 우리 강경하게 여기에 대해서 잘못했고 조사해야 되고 이렇게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강경하게 얘기하는 순간 사람들이
대뜸 묻겠죠. 그럼 이재명 대표 본인은요? 왜 네. 본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경하게 안 했으면서 다른 의원들에 대해서만 이렇게 강경하게 얘기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미온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고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참 모양 빠진다. 어떻게 당 내에서조차도 내로남불이 일어나는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탈당을 두고 이런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민주당은 순회와 몸통은 보존한 채 꼬리 자르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셀프 출두쇼, 자진 탈당쇼, 꼬리 자르기 등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싶겠지만 그러기에는 민주당 돈봉투 게이트의 추악함이 너무 크고 그 악취가 너무 심하다 할 것입니다. 굉장히 센 발언이네요. 돈봉투 게이트의 추악함, 악취 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전주혜 의원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이 두 의원 아직 뭐 추측의 영역이고 이지만 나중에 검찰 수사가 진짜 들어가고 체포동의안이 넘어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부결, 가결. 만약에 부결시켰을 경우에는 민주당이 조금 상황이 난처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추측이긴 하지만 만약에 촉포동의안이 넘어온다. 탈당을 이제 한 상태 아니겠어요? 네. 뭐 그렇다고 하면은 뭐 민주당이 나서서 부결시킬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 그러니까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왜냐면 또 민주당이 뭐 부결이 만약에 체포동의안이 부결이 된다고 하면 또 이재명 대표 또의 그 체포동의안 부결 계속 뭐 이런 맞물리는 것이 것 또 같아요. 네.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뭐 그걸로 인해서 또 여론이 굉장히 악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이번에 이제 탈당 권유를 한 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체포 동의안이 왔을 때의 민주당의 정치적 부담을 좀 줄이고자 하는 뭐 그런 의도도 있지 않았겠나 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민주당은 이재명 당대표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정말 당신은 그런데 왜 이런 얘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이게 단순히 두 분, 뭐 송영길 전 대표까지 세 사람이 지금 탈당을 한 상태이지만 과연 이걸로 끝나겠냐. 사실 그런 좀 생각이 많이 들고요. 뭐 앞으로 수사의 귀추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의원의 거취 문제를 마무리 지었나요? 지었습니다. 민주당 의원총회를 열고 당 쇄신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지도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봉투 관련해서 안에서 좀 어떤 이야기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지도부 조치가 느슨한 거 아니냐고 지적도 있었다는데. 대표님 쇄신이나 반성 필요성을 말씀하신 의원님들 토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대변인이 이따가 말씀하실 겁니다. 다시 한번 국민들께 진심 어린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쇄신하고 변하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트랑 비교한 의견. 우리 당 관계자들에 대한 다양한 사건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건들이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판단되어야 되고 시스템에 의해서 대응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지적과 주장과 언급은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박강원 원내대표와는 좀 달리 쇄신 이 총회 이후의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습니다. 국민이 듣고 싶었던 말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 대표의 입을 통해선 나오지 않았습니다. 뭡니까? 뭐 분명히 왜곡될 거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서서 하는 인터뷰만 응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에서 걸어다니면서 하는 인터뷰는 넘어질 위험이 있었고 실제로 넘어지는 기자님들이 여럿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번 부분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말을 좀 아끼려고 했던 부분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얘기를 하셔도 아까 전에 우리 전주혜 의원님 말씀처럼 너도 탈당해라 이런 식으로 또 변질된 질문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말을 좀 아끼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도 국회 출입하면서 이렇게 들이대면 잘 피하면서 안 넘어지고 잘 인터뷰 따고 했는데 걱정해 주시니 감사하네요. 근데 이제 그럼- 그런 모습들이 네. 굉장히 불통의 모습으로 보이거든요. 사실은 당대표가 꼭 대변인을 통해서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당대표의 생각이 궁금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계속 지금 기자들을 사실 피하는 모습으로 보이는 거죠.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은 또 하고. 그래서 그러한 것이 민주당의 사실 불통의 모습으로 좀 비춰진다는 뭐 그런 생각이 들고 굉장히 저는 정말 뻔뻔하시다. 정말 너무 뻔뻔하시다. 저요? 네, 이재명 대표가 정말 뻔뻔하시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가 하면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흥미로운 발언을 했습니다. 여당에선 이 발언이 이 대표, 이재명 대표를 꼬집은 것 아니냐 이런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어떤 발언이었을까요? 들어보겠습니다. 돈봉투 사건의 본질은 저는 뭐 기획수사 그쪽이 아니라 제 민주당의 도덕적 해이가 본질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을 저희 민주당이 근본적으로 성찰하고 이번 기회에 이 도덕적 무장을 재무장하는 그러한 계기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 제 주위의 지역 보면은 음주운전 전과자나 사기 전과자, 심지어 불륜을 저지르고도 선거에 앞으로 출마하겠다고 주민들에게 행세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기회에 이런 분들이 출마하지 못하도록 당이 쐐기를 박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의원은요. 음주운전, 불륜, 사기, 이렇게 정치인의 도덕성을 강조한 겁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100% 찬성한다. 음주운전, 사기, 불륜 모두 이재명 대표를 콕 집었다. 그 용기를 높이 평가한다. 이렇게 비꼬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안민석 의원, 5선입니다. 5선. 5선 이상, 6선 하면은 지금 국회의장 정도 떠오르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와, 이런 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 뭐 의미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이재명 대표에게 다시 화살이 갔다는 것도 또 참 아이러니합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동안 도덕적으로 우리가 훨씬 더 깨끗하다라는 식의 주장들을 많이 했고 그것을 어필해서 표를 많이 얻었었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169석을 얻은 또 한편에는 민주당이 그래도 좀 깨끗하지 않겠냐라는 국민적인 기대가 있었는데 처참히 망가졌죠. 처참히 깨어져 버렸고 사실 민주당은 이제 좀 과격한 발언이긴 합니다만 도덕 장사 그만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이제 악취가 풍기는 돈 봉투가 살포된 전당대회 이러한 혐의들이 속속들이 다 드러나고 있는데 어떻게 이 도덕이라는 거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도덕을 이야기에 앞서서 내로남불의 프레임부터 빨리 벗어나는 게 상책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정말 많은 국민들이 감동을 했었죠. 저는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의도적인 거짓말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민주당이 해온 행태 때문에 결국은 이것이 하나의 거대한 사기극이 되어버린 셈이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도덕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내로남불부터 좀 벗어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안민석 의원이 저 얘기를 했다는 것도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안민석 의원 같은 경우에 뭐가 문제냐면은 가짜 뉴스를 많이 퍼뜨려서 굉장히 문제가 된 사람이 아닙니까? 최순실 씨의 재산이 300조가 넘는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독일에 돈 찾으러 가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뭐 300원이나 찾아왔습니까? 이런 가짜 뉴스로 굉장히 문제가 있는 가짜 뉴스의 아이콘처럼 되어버린 분이 또 이런 사람은 정치하면 안 된다는 거에 가짜뉴스는 없어요. 그래서 음주운전, 사기, 불륜 다 안 되고요. 가짜뉴스도 넣어서 같이 이런 분들은 정치하면 안 된다는 얘기 한 번 더 해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이 발언이 뭔가 쇼츠로 확 돌아다닐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솔솔 나네요. 이거 능력이십니다. 이 정도면 정말. 네.